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서는요. 미국에서 이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야당인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한참 뜨거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선두를 둘러싸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버니 샌더스 그 상원의원이 뒤쫓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회는요, 이 가운데 최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워런 의원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함께 나와주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위 걱정에 그리고 늘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시사인의 걱정인형 차영석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차영석입니다. 아니, 네. 소개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또 이 뉴스를 쭉 풀어주실 이종태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소개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끔 배신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두 분을 제치고 늘 시사인싸를 책임지고 있는. 제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따라하고 싶은데. 아니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하고 있는 마타하리 윤현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 워런 의원에 이제 주목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선거라는 게 어떤 나라의 현재를 판단하고 네. 또 어떤 더 좋은 전망을 구상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에서 사실 우리도 많은 선거를 치르고 그때마다 여러 당의 후보들이 공약을 냅니다. 내는데 그때마다 참 아쉬운 것은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싫지만 네.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바꾸는 어떤 변혁을 상상할 때 네. 사실 한국은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현대 경제는 많이 나라마다 얽혀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체제가 변화되어야지 다른 나라들의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 미국에서 뭐 지난 선거도 그렇지만은 네. 지난 선거에 제가 존경하는 그 버니 샌더스님이라든가 이게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사실. 네. 예,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이제 네. 상당히 뭐랄까 정말 미국과 세계 경제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워낙 전 세계 경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후보들의 이슈가 영향을 주고 또 중요한 시사점을 또 던지니까요. 야, 미국 영향이 네. 너무 강합니다. 그래요? 예, 너무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는 공약 중에는 네. 근데 저는 특히 그 통화정책 부분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한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진짜요? 저는 어떤 미국 대선에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민주당에서 사실 조 바이든이 계속 선두로 가면은 네. 재미가 없을 뻔했는데 네. 현재는 바이든과 워런 의원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여론조사에 좀 다르지만은 네. 그 뒤를 아주 유감스럽지만 우리 샌더스님이 따라가시는 네. 그런 형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좀 워런 의원의 공약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군요. 버니 샌더스는 이제 포기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기사를 읽어보니까 포기하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 과연 이종태 팀장이 그 샌더스 의원을 포기했는지를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것도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닌가. 기사 제목이 진짜 멋있어요. 네. 자본주의를 구하러 온 어느 급진 좌파의 공약. 이번호 그렇군요. 기사입니다. 네. 예,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워런 의원이 이제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증세, 또 독점 기업 해체,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등 정말 이게 좌파적인 정책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해서 저런 제목도 다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 급진 좌파로 불리는 건가요? 아, 그래서 실제로 급진 좌파라고 불러요? 예. 아, 워런을요? 예, 예. 급진 좌파로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 주로 이제 월스트리트와 네. 좀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일정한 그 여론 차원의 사보타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좀 큰 신문들 보수 쪽에 네. 이 신문들도 벌써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워런에 급진 대해서. 좌파로 예. 네. 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버니 샌더스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좌파, 또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굉장히 경선에서조차도 탈락을 했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후보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많은 분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됐던 계기였죠. 저는 네.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튼 워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남의 나라니 그랬지 이렇게 지지하는 편향적인 기자 또 처음 봤어요. 네. 아유, 뭐 좋은데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네. 좋은 근데 걸 어떻게 워런 하겠어요. 네.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을 네. 그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다. 아, 예, 영어로는 capitalist to my bones. 발음 괜찮죠? 그런, 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네요. 네. 한국식 영어, 네. 그리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혹시 워낙 이 양반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센 정책을 내놓으니까 혹시 자본가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나는 자본주의자다. 나는 시장을 믿는다. 그리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랑한다. 시장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기회를 창출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샌더스 님도 네. 뭐 긍정하는 바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워런 의원을 나는 참 좋아한다. 네. 좋아하는데 워런 의원은 나만큼 자본가들을 깔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녀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본인도 자본주의자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뭐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참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서 뭐 나쁜 게 뭐가 있나요? 대기업의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증세, 독점기업 해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이렇게 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런 게 왜 자본주의를 싫어하나요? 자본주의를 미워하나요? 이렇게까지 예. 폄하돼야 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유주의적인 공리로 보면은 네. 어떤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부담 아닙니까? 네. 가하는 부담이고 또 뭐랄까 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산업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네. 그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먹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뭐 예. 어쨌건 뭐 지금 이제 샌더스 님께서 네 워런님을 비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뼛속까지 자본주의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지금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뒤흔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그런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배경은 뭐가 될까요? 네, 왜냐하면 워런은 네. 시장 경제가 네. 어떤 아주 극소수를 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와 기회를 창출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시장 경제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공정과 규칙이라는 겁니다. 네. 예.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룰 안에서 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두루 이롭게 할 수가 있다. 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보기에 현재 미국 경제는 그냥 부유층이 아니라 초부유층, 네.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에 포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또 환경을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기들만의 탐욕 때문에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자본가들로부터 오히려 자본주의를 구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이 공정과 규칙에 좀 더 예. 좀 원칙적으로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제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월원이 내놓은 이제 경제개혁 정책이 주로 어떤 걸까요? 일단 먼저 독점 규제에 네.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든 팔아서 예. 이윤을 올려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다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다른 기업들보다 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네. 그걸 혁신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하려면은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해야죠.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하려면 임금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한 산업 내에 이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야지 예. 어떤 이 경제가 근간에 굴러간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이디어인데 사실 그 진짜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좌파들은? 예, 진짜 좌파, 어떻게 보면 좌파들은 굉장히 독점에 친화적입니다. 네. 독점 대기업에 친화적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정통 좌파죠. 옛날부터 있었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시장을 극복한 상태. 시장을 극복하고, 시장을 극복한 상태. 예. 네. 좌파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 월원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굉장히 충실한 시장의 그렇죠. 작동 원리에 아주 원칙적으로 예, 시장에 충실한 네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예. 네 동의하는. 네. 아무튼 이런 어떤 그래서 독점에 반대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사실 누구나 아는 극소수의 기업이 어떤 해당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네. 미리 인수합병해버려요. 아. 누구나 다 아는 페이스북. 예. 이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12년에 인스타그램. 합병했고요. 2014년에는 왓츠앱, 메신저 업체죠. 그러니까 진짜 초국적 기업이죠 여기는. 네. 그래요, 맞아요. 인수합니다. 또 검색업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클릭이라고 인터넷 광고 서비스 업체죠. 네. 합병을 했죠. 예. 아마존은 그 오프라인 유기농 체인점인 홀푸드를 예. 인수를 했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옛날에 전혜원 기자가 많이 했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랫폼 경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온라인 시장을 만드는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죠.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온라인 시장에 자기들의 상품을 또 팝니다. 말하자면은 경기 주체자가 선수인 셈인데요. 예컨대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만든 온라인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애플 만드는 사람들은 앱을 내놓고 예. 우리나라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앱스토어에는 애플이 만든 앱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또 이게 재밌네요 이게. 그리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이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세계 최대죠. 여기에도 보면 아마존이 만드는 상품들이 아마존 레벨의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제의 주체인 동시에 선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주체자가 선수를 뛴다면은 굉장히 공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어떤 이제 점들을 월원은 주목을 하면서 독점 기업들 분할을 해야 되겠다. 아, 물론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이 철도 산업이라든가 네. 또 에너지 산업 쪽에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분할해 내는 거죠. 네. 아,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워츠업을 떼낸다든가 아, 또 현재 이 바이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아스피린 만드는 네. 그 네네. 약품회사, 회사인데. 그렇죠. 의약품회사. 사실은 현재는 거대 생명과학 기업으로 커져 있죠. 그래요. 이런 바이엘이 이제 2018년에 그 몬산토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나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종자 기업이죠. 아, 그렇죠. 근데 바이엘에 몬산토를 매각하라고 지시한다거나 이런 일이 네.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 주체자가 선수인 케이스 있지 네, 않습니까? 아까 플랫폼, 예. 폼, 네. 이 경우에도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그 본인들이 이제 만든 시장에서 네. 아마존 상품을 팔지 마라. 아마존 PB 같은 상품. 예, 예.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규율을 정하겠다는 거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지배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까지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중택 기자가 좋아하겠는데요. 기업 지배 구조를 개편하겠다 하면. 아니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너무 좋아하죠. 예. 회심의 미소를 짓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만 쓰고 싶어. 네. 슬쩍 비친 승리. 지금 오래간만에 등장하는 고국장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난 이것만 쓰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사실 예. 그렇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 생소한 네. 단어지만 또 많이 가끔 듣기도 했고 경제 얘기 나오면 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런 거죠. 기업의 어떤 항상 경영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예. 그죠? 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은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그 기업의 어떤 뭐 경영자라든가 또 이사회라든가 이런데 그렇죠. 어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그 기업 지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 대기업들, 심지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예. 일단 사실상 거의 공식적인 경영의 원칙은 그 주주이익 극대화예요. 그렇죠. 늘 이렇게 들었던 이종태 팀장의 예를 통해서 늘 들었던. 네. 말하자면 기업의 진정한 소유자는 주주고 또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경영돼야 한다. 예. 라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에는 사실 주주 이외에도 뭐 기업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뭐 경영자, 노동자, 납품업체, 그렇죠. 또 기업이 돈 빌려준 은행들. 은행, 네. 소비자, 지역 공동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이런 이해관계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주주를 왜 경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아주 일반화된 원리예요. 예. 또 이를 위해서 이제 뭐랄까 예컨대 경영자가 노동자를 뭐 지나치게 뭐 보호를 해서 어떤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 예컨대 뭐 노동자들한테 너무 많은 임금을 주거나 또 뭐 이 노동자가 확 잘라내면은 기업에 이익이 있는데 안 잘라낸다거나 네네. 아. 이 경우에는 사실 주주가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수익금이 적어지니까요. 네. 이런 경우라든가 뭐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거나 또 뭐 R&D에 투자할 그렇죠. 돈을 배당으로 그렇죠. 주주한테 돌려준다거나. 이 얘기 한번 했었던 얘기 네. 같은데 맞죠? 이제 거대 자본 그렇죠. 얘기할 때. 네. 연구개발비를 너무 많이 써서 예컨대 뭐 많이 쓰니까 장기적인 미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주주에게 들어갈 돈이 적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를 견제를 하고 또 심할 때는 아예 잘라버릴 수가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 너무 뭐랄까 주주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 뭐 납품업체, 뭐 노동자, 또 뭐 소비자, 지역 공동체 네. 등이 그 피해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게다가 또 하나 덧붙이면은 이런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주주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그 주주가 이 사모펀드일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할 때 아까 예. 쭉 이야기된 게 많이 나왔어요. 이 사모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서 네. 일단 발언권을 가지고 또 그런 주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란 말이죠. 예. 그렇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사모펀드가 일단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죠. 주주가 되면은 이런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당히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그 어떤 이런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네. 사실 많이 소유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크게 많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사모펀드들은 네.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이런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이 사모펀드들이 대기업 몇 개의 지분을 가지고 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옛날에 트러스트하고 뭐가 다르죠? 트러스트는 뭔가 하면은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 어떤 기업은 뭐 뭘 덜 파게 한다거나 어떤 기업은 그냥 올리게 한다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수의 사모펀드들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쥐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하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쟁을 저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니까 실제로 저는 사실 이 양반들 나와서 이런 소리 할 때 약간 의심했는데 그냥 JP 모건 체이스 미국 예. 최대의 그렇죠. 은행이죠. 뭐 여기 제이미 다이먼이라든가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저 CEO, 예. 또 뭐 보잉, 또 저도 몇 번 썼던 그 GM의 메리 베라 CEO 네네. 이런 분들이 거의 181명이었어요. 예.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 설문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때 했었죠. 이 이야기도 네, 한번 한번 했었던 얘기했었죠. 얘기예요. 네. 예. 우리 차이드 팀장님이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주주의 극대화만 해왔다.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네. 개념을 해야 되겠다. 네, 라는 네, 어떤 네. 그 전환을 네네.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선언들은 되게 다 말장난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은 이걸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예. 아. 좀 놀랐는데 이사회의 40%, 예. 10명이면 4명, 음. 4명을 노동자들이 뽑아야 한다. 오. 그 회사에. 예. 오. 그리고 이 10억 달러 이상 글로벌 차원에서 네. 수익을 얻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쪽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노동자, 네. 납품업체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규정을 반복이 썩일 때는 면허증을 뺏어버릴 수 있도록. 아. 진짜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좀 너무 세죠? 네. 좀 센 감도 있습니다만. 정말 급진자파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할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면허증을 뺏겠다는 거는? 그렇죠. 네. 와. 사실 이게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모펀드에 네. 대한 조치인데요. 원래 사모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주주는 원래 그 기업의 부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네네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사모펀드의 경우에 그 인수한 혹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업의 부채에 대해서 그 라이어블하게 하겠다. 즉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 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워런님 대단하시대요. 예, 정말. 이렇게 보면 그러게요. 사실 예. 정말 이행만 될 수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예,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기업을 인수하고 이 기업들을 어떤 자기들의 이익, 주주의 이익이죠. 를 위해서 이제 경영권을 휘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워런의 공약 중에서 또 이제 노동, 복지, 에너지 등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예, 일단 그 10년 내로 일부 산업에 대해서 100% 청정 에너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저도 좀 이건 좀 놀랐는데 뭐 원전의 단기적 폐기 같은 이야기가 뭐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셰일 그게 가스. 가능하게 된 게 셰일 오일 네. 그렇죠. 때문 아닙니까? 예. 근데 셰일 오일이 뭔가 하면은 그 지하 4km 깊이에 예. 셰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 층인데요. 네. 단층인데 여기까지 이제 뚫어서 그 다음에는 수직으로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로로 아, 네. 암석들을 파괴하는 거죠. 네네. 파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셰일 오일을 추출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지진이 방식이겠네요. 날 수도 그쵸. 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걸 프래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법을 네네. 그래서 사실 첨단 산업이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을 셰일 오일을 추출로 세계 산업이 되게 만들었고 뭐 지정학 측면에서도 어떤 중동의 중요성을 많이 줄여서 아, 그렇죠. 예, 뭐 그렇겠네요. 그런 네. 이야기도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는 환경오염에도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원어는 이것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노동 부문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서 현재 7.25달러인데 15달러 올리겠다고 하고요. 예. 야, 이 이거는 양반 진짜 보수 언론은 정말 이거 현실화되면은 거의 거품 물겠는데요? 이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럴만하네요. 예. 또 노동자들이 노조를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련 법률을 만들고 또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예. 또 어떤 노동자와 그 고용주 간 어떤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동자가 뭐 전직이라든가 아, 네. 혹은 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소송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네. 이런 조항이 이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로 전직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있죠. 예. 아, 정말요? 아. 우리도 있잖아요. 그 특정하게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직종에 몇 대해서 년 동안 네, 그 하지 않는 취업 못하게 하는.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좀 이제 노동자들 유리하게 불꽃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는 육아휴직제, 어휴. 그리고 그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은 무료, 네. 다른 계층은 소득의 7% 넘지 않도록 가격을 조정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또 공립대학 수업료 면제, 또 학자금 대출도 지금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최고 5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네. 제일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사실 의료보험의 주체가 보험사하고 병원 자본이에요. 네. 예. 의료 자본이에요. 예. 게다가 이게 굉장히 좀 혼란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국가가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의료 비용을 네. 많이 낮추고 지금 사실 미국 의료 비용이 굉장히 세계 높잖아요. 너무나 제일 비싸죠. 높거든요. 예. 사실 완전 개판입니다. 아, 예. 미국 그건 진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나라가 훨씬 아, 그렇죠. 네네.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그 직장 이렇게 해고당하고 뭐 그러면은 자기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가 그걸 소재로 삼아서 이제 맞아요. 우리 의료보험은 어떡하고 막 이런 그런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뭐 미국의 민주사회주의파에 속하는 뭐 옥시오 코르테스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의료 제도를 그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네, 했죠. 네. 근데 워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의료보험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 민간 의료보험 이전까지 나온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감탄들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예. 셰일 오일 그 하는 공법 금지시키는 뭐 이런 것들. 복지. 예, 복지. 예. 예, 그 비용은 원연의 그 재원 마련 방식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아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늘 공약이 왜 빌공자 써서 아, 예.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반짝 말은 얘기하고 좋은데. 예, 말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실현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좋긴 한데 이러면 정말 미국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아예 있는데 다른 그렇죠. 국가인 것 네. 같아요. 이 말만 네, 들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거든요. 재원을 그러게요.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근데 그게 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단 재원을 일단 원은 역시 이 부유청 정세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초부유층. 아, 5천만 달러면 얼마죠? 한 550억 되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한 600억 되나?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예. 넘어가시죠. 큰 부자네요. 네. 예. 정말 초부유층이군요. 이 초부유층에 대해서는 네, 이 5천만 달러를 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에서 6% 정도의 보유세를 매기겠다. 그거 부유세.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컨대 7천만 달러라면은 네. 이제 2천만 달러 아닙니까? 예. 2천만 달러에 대해서 예. 이제 2%에서
매기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 제가 좀 간단히 쓴 거고요. 여기도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5천만 달러, 1억 달러 네.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유세 매기기로 했고요.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유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은 이른바 자유주의 국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원리적인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주택세를 내는데 그 주택세를 다이아몬드, 또 주식 포트폴리오, 요트, 렘브란트 그림 이런 걸로 확장을 보면 된다. 너무 재밌어요. 이 맞습니다. 말이 너무 재밌어요. 예, 렘브란트 그림. 또 기업에 깨알 대해서는 재밌죠 네. 이 표현. 네. 또 기업에 대해서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 예. 그 초과분에 대해서 7%를 추가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2%에서 6%, 7% 이게 뭐 한 자릿수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그 워낙 그 액수가 크면요. 그거에 7%면 어마어마한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숫자예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전국민 의료보험 이외의 예산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 사실은 이 전국민 의료보험에 드는 예상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격을 받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약간 아직-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도 세물리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아, 어떤 공격을 사실 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러면서 또 이 공약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이 그 어떤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증세 논란은 끊임없이 지금도 저희도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예, 하나 맞아요.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 워런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네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논란거리도 되겠고요. 예, 예.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한국과 일본, 중국, 아세안 등이 참여하는 RECP, RCEP가 그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워런의 무역 정책은 어떤가요? 이거 RCEP도 좀 정확하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큰 그 다자간 무역 협정. 무역협정인데요. 네네네. 일단 아직까지 그 내용 자체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취재 중인데 네네네. 내용 자체 좀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 타결된 글로벌 차원의 자유무역 협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타결됐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인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한국과 일본, 중국, 아세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인도를 제외하고 다자간 무역 협정이 이제 RCEP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타결되면서 워런이 이제 무역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내건 거군요. 네. 예, 뭐꼭 RCP를 의식한 건 아닌데 그렇죠. 워런은 그래도 그래서 예. 어떻게 무역 정책에서 지금 트럼프처럼 저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더 과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더 가격해요. 네. 일단 워런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고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트럼프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예. 어떤 이 미국 차원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이분을 되게 중시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의 산업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 정책 금기였는데 이분 아주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심지어는 이제 그 경제 발전부 혹은 경제 개발부를 신설해서 오. 산업 정책을 일반 추진하게 하겠다. 오. 그리고 어떤 미국은 물론 사실은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연구 개발 자금이 꽤 많습니다. 네. 물론 국가에서 개발해서 네. 민간 기업이 쓰게 하는 방식이지만 예. 인터넷도 사실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거거든요. 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다 내놓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 잘 안 했는데 내놓고 어떤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그 대규모 투자하겠다. 또 심지어는 그 환율 조작. 예. 네. 지금까지 미국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계속 이제 그렇죠. 경고하고 공격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미국도 달러 가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환율 조작을 공약으로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조작이라는 문의필 꼭 그렇게 예. 조작은 좀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어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냥 마치 그렇게만 엘리자베스 워런 환율 조작을 공약으로 내거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이 워딩했다고 허경영인가 하면- 이런 생각이 딱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그 네. 어감만. 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말하자면 이분이 진정한 미국 대선 후보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수출과 그렇죠. 또 미국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 우리도 달러 가치를 아. 움직여 보겠다.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한국으로서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네요. 예. 이런 정책은. 예,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냐. 어.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좋게도 나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자유무역 협정에서 지금까지 자유무역 협정의 제일 큰 문제가 네. 아니, 국내 시민들의 네. 네. 각 계층과 각 업종 시민들의 이해를 이익 관계를 아. 뭐랄까 국제적인 관계에 네. 이 종속시킨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네네. 언제나 자유무역 협정이 많이 공격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컨대 이 한국이란 주권 국가가 농민들의 손해를 강요하면서 그렇죠. 무역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워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기구로 이 소비자와 농촌 지방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 여기에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오. 근데 그거는 미국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협정을 만들었을 경우에 미국의 농민에게 굉장히 그 협정을 맺어서 불리한 사안이 있으면 농촌을 대표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그거에 입장을 내라는 건데. 비토를 낼 수 있는 거, 비토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역 협정의 당사자 상대편 국가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국민의 자기 농촌이나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어떤 소송을 통해서 국제 간의 분쟁으로 했는데 국가 간에 이제는 자국에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지역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근데 건 그러면 상대편 무역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우리한테는 안 좋게 예를 들어서 지극히 우리한테는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파트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자국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는 자국의 거죠. 자국민의 자기 이익에 중심을 이렇게 뭐 반하는 미국 문제가 있을 대통령 때 뽑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때워하는 들어보겠다는 거네요. 거잖아요. 워런님 잘 가시다가 결국에는 역시 미국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시게 하네요. 이 건은 뭐랄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9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어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세계 경제의 네. 공리라는 게 자유무역과 또 어떤 금융 주도성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역풍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네. 다들 아실 네, 네. 거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우리 샌더스님이 인기를 굉장한 지지를 받으신 거라든가 샌더스님. 예, 네. 이게 그 중에 한 흡연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지금 블룸버그 네. 블룸버그라는 이 양반은 어떤 미국 현재 세계 9위의 거부 블룸버그 통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시장했죠. 뉴욕 시장. 예, 뉴욕 시장도 있고요. 네, 뉴욕 시장. 그리고 사실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 말하자면은 근데 90년대에 형성된 그런 자유주의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예. 이분이 지난 미국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뜻을 꺾었고요. 예.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여기는 말하자면 이분이 볼 때는 포퓰리스트인 트럼프가 네. 공화당 나올 것이고 네네.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바이든이면 넘어가 줄 만한데 워런이나 샌더스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이건 있다고 안 보는 된다. 거죠, 이 사람은. 네네.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워런의 공약은 네. 제가 볼 때도 좀 전에 무역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다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한국의 이익 불이익을 따지기 전에 예. 사실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 맞아요. 예,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또 이 워런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네. 아, 그래요? 집안에 태어나서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이 미국 1930년대 대공황기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고 네. 자초성가해서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된 분입니다. 아, 네. 혼자 애를 키웠고요. 네. 미혼모로서. 그 본인 자서전 예, 굉장히 예. 두꺼운 책 번역서에 그렇구나. 나왔어요. 대단한 힘이 있는 네.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법학에서도 이 파산법을 주로 연구해서 네. 이 중산층들이 파산하지 않습니까? 예. 파산하면은 이 양반들이 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나 뭐 금융 위기 같은 걸 파산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네. 아, 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워런이 그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내놓은 정책 공약이 다른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 합친 것에 2배가 넘어요. 오, 네. 그래서 준비 이제 많이 하셨네요. 네, 언론들은 이 사람을 보통 이제 계획을 가진 여성이다. 네. Woman with a 네. pla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일단 비판들을 보면은 일단 이코노미스트 지의 경우에는 이 워런의 경쟁 촉진 원칙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네. 어떤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너무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민 건강보험도 시행되면은 그렇죠. 민간 보험사들이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얘들 뭐 다 망할 거 아니냐. 네. 또 예컨대 뭐 프래킹을 금지해서 미국의 아까 셰일오일 셰일오일 공법. 네, 예. 네. 중단되면은 또 미국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다음 석유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미국만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겠죠. 예, 예. 또 인수합병을 억제하다 보면은 이거는 혁신 지체로 이어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대기업 면허제 아까 말했던 네네. 대기업 네. 면허제는 어떤 이코노미스트인가 뉴욕타임스 본 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워런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트럼프를 생각해봐라. 그분을 겨냥한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네.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 제가 볼 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일리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분은 넘어갔어요, 오른쪽. 아무튼 뭐 그런가 하면 일단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네. 상당히 또 역시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온 그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일단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워런한테 의제 설정 능력이 있다. 예, 근데 그래, 지금 이렇게 쭉 봐도 예. 그러네요, 진짜. 네.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들, 음. 뭐 자잘한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들의 지문을 던지고 있다. 예, 근데 워런의 이야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시장을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가 극소수가 아니라 정말 다수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로버트 라이시가 예, 그렇게 이분 이제 제 패친이에요. 말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 페이지가 좋아요돼 누른 상태예요. 네. 아무튼 현재 근데 진짜 알고는 누른 거죠? 좋아요. 네, 좋아요 누르는데 이 팔로우 이런 게 아니고 저만 누른 반 그래요. 패친. 예. 알겠어요. 아무튼 아, 지금 아직 수락은 안 한 건가요? 아니 좋아요 저기 페이지니까 아, 로버트 라이시 페이지? 그 페이지니까 예. 그러면 반신고. 반 패친. 예. 좋네요. 일단 현재 블룸버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그 예비 후보 이 구도에 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네. 일단 워런과 샌더스가 40% 넘어요. 아, 네. 합치면은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이 체제의 어떤 수정이 아니라 어떤 변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워런도 어떤 그 민주당 연설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엔 크고 구조적인 변혁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는 변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지금의 미국은 안 된다라는 이제 기체 아래 워런이 그리는 미국의 어떤 새로운 장화상을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런 미국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미국의 어떤 상을 그 이끌어갈 그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그 경선을 또 잘 통과할지, 또 예, 이 그러게요. 과정에서 공약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질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게 미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 간의 다양한 이제 경제의 어떤 사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의외의 인물이 또 의외의 또 우리에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볼 때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트럼프 이분 말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남북 관계에 있을 때 보면은 예, 진짜 예상하지 이분이었으니까 할 수 못했던. 있었던 거지 아니었으면 좀 되게 의외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좀 이종태 기자가 상대성이에요. 약간 네. 국제정치계의 펠레인데 저번에 브렉시트 투표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도 안 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펠레가 잘 못 맞히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적중이 이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국제정치의 욕을 한 겁니다. 펠레라고. 예. 그래요. 어쨌건 그 미국 내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워런과 샌더스 지지율을 합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내부의 어떤 변혁의 의지들이 가득 차오르고 들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싶고 트럼프 예. 워런 맞대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저 경제 공약이나 복지 공약들은 엄청나게 그렇죠.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논란도 많이 되겠네요. 미국에서는 논란돼 있고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고 그 보수 언론들은 워런 세금 폭탄 뭐 이런 걸로 또 아마 도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 있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시사인싸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 관련한 뉴스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시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 함께 해주시면서요. 또 듣는 뉴스, 보는 뉴스, 쉽게 이해하는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시사인싸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람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